졸릴 때잖아요. 네.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들어요. 안 어울리지. 뭔가 라면 국물이나 이렇게 하고 있어야 어울리죠 2%는. 이거 뭐 커피 같은 이런 거 마시면 안 어울리죠. 네. 오늘 오후 6시까지 운조커피 무료 시음회가 있답니다. 여기. 그렇게 많이 하면 안 되고. 여기는 그 여의도 스튜디오 예. 인데요. 여의도 스튜디오가 어디냐면 여의도의 현대백화점으로 접근하는 지하철역에 내려서 현대백화점으로 찾아가다 보면 저희 왼쪽에 가게 2개 빌려서 저희가 스튜디오 만들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여의도 근처에서 듣는데 퇴근길에 아하. 시간이 좀 있으면 6시 30분까지 6시가 아니고 6시 30분까지랍니다. 대수로운 건 아니고 운조커피에서 네. 이거 무료 시음 행사를 하고 있다. 맛있네요. 예. 사실 운조커피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워낙 이쪽에서 저희가 팔 게 별로 없고 그러니까 가서 저희가 해주시는 거예요. 네. 지나가시다가 저희도 네. 잠깐 만나시고 커피도 한잔 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미카엘님께서 2%가 광고를 하는 거 보니까 끝물이다. 안 어울린다는 뜻이죠. 안 어울린다. 광고에 익숙하지 않아. 익숙하지 않아. 2%가 먹방을 하면 네. 입맛이 똑 떨어진다. 몇 번 했다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예. 자, 철강 여신 예.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원을 모시고 네.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 나오는 철강 뉴스 이거 뭔지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철강 네. 무슨 뉴스예요? 미국과 유럽 사이에 철강 관세 장벽이 없어진다? 뭐 이렇게 보도는 되던데 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 2018년도에 이제 무역 확장법 232조라는 데 서명을 했었습니다. 예. 그 내용이 이제는 미국으로 수입돼서 들어오는 철강제에는 한 25% 정도, 그리고 알루미늄은 10% 정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이제 미국으로 철강 수출하다가 예. 뭐 화들짝 놀랐었죠. 네, 그때. 네. 근데 이제는 그때 당시에 이제 EU 역시도 동일한 규제를 이제 받았었고요. 그런데 미국하고 EU는 워낙에 이제 동맹이잖아요. 네. 사이가 좋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그 부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 이제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네. 열심히 이제는 좀 협상을 했고 그 결과 전부는 아니지만 일정 물량, 그러니까 쿼터까지는 예. 관세를 이제는 해제를 해줄 테니까 무관세로 미국에다 수출해라라고 이제 허용을 해준 겁니다. 원래도 무관세로 가다가 네네네. 트럼프 때 한번 25% 관세가 떨어졌던 거예요. 네, 그게 아주 일괄적인 관세였죠. 뭐 개별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따로 관세가 있었지만 이제는 일괄적으로 전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던 거는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왜 그랬죠? 무슨 시비를 걸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는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가 네, 이제 트럼프 네. 대통령의 기조였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미국 철강사들이 너무 힘들다. 저가 수입제 때문에 지금 우리 철강 산업이 쪼그라들고 있고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철강 산업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수입을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싸게 팔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미국에? 네,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적용을 받았고요. 근데 예. 관세 대신에 우리는 쿼터를 맞았어요. 네, 네. 그래서 원래 팔던 물량이 한 70% 정도밖에 이제는 못 팔게 됐습니다. 원래 미국은 철강을 다 이렇게 사다 쓰나요? 본인들은 철공소랜다. 제철소 없어요? 네,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는 가격 경쟁력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예. 아시아 지역이 인건비도 싸고 전력 단가도 싸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예. 제조 원가 측면에서 이제 경쟁력이 없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철강 산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쪼그라들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수입 의존도가 꽤 있었죠. 근데 유럽은 철강을 어떻게 그럼 수출을 해요? 일단은 지금 철강 가격을 보면은 네. 미국만큼 비싼 데가 없습니다. 미국이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열연강판이라고 하는 네. 품목을 기준으로 보면은 한 2,000불 가까이 해요, 톤당. 네. 근데 이제는 유럽은 한 1,000불 정도 하거든요. 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유럽이랑 굉장히 미국이랑? 쌉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싼 게 정도요? 아니라 사실 미국산이 비쌌던 거고요. 아.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제 유럽보다는 조금 싸게 들어가고 있죠. 아니 열연 강판이면 네. 똑같이 철광석 코크 섞어서 쭉 뜨거운 쇳물 나온 다음에 롤러로 미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는 전기는 별로 안 쓸 텐데. 그런데
이 미국 같은 나라, 미국은 네. 사실은 전기로라는 설비로 쇳물을 뽑아요. 한 70% 미친 이상. 거 아니야? 진짜 부자나라구나. 부자나라. 맞습니다. 전기로라는 설비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만드는 네. 방식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철스크랩 단가가 철광석보다는 비싸거든요. 비싸겠죠. 아. 거기에다 전기도 많이 써야 되고 맞습니다. 하니까. 전기를 엄청 쓰죠. 근데 뭐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가격이 높은 거는 맞지만 올해가 특히나 비쌌습니다. 예, 스프레드가 이제 많이 벌어졌던 해였고 그만큼 미국의 철강 수요가 좋은데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였죠. 그럼 2배나 비싼 철강은 팔려요? 유럽산, 한국산, 그러게. 혹시 중국산도 넘어갑니까? 일부 있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데가 유럽이에요? 아니면 캐나다가 많고요. 캐나다? 네, 미국 근거리에 입장에서 볼 때. 있으니까요. 예. 예, 우리나라가 한 3위 정도 합니다. 그럼 캐나다, 유럽, 네. 코리아. 아니요, 캐나다, 브라질, 한국 이 정도 순서일 거예요. 유럽은 이제 유럽은 그거보다는 별로, 예. 유럽은 그렇게 양이 많지 않고. 그러나 다 싸게 들어올 거고. 그렇죠? 미국산보다는 싸죠. 예. 그럼 그거 다 사고 난 다음에도 물량이 없으면 비싼 거 미국산을 삽니까? 기본적으로 이제는 미국산을 쓰고 있었고 모자라는 품목들을 사실은 외부로부터 이제 수입을 해왔던 거거든요. 이렇게 비싸도요? 비싸도 자기네 걸 쓰고 있었어요, 미국이. 네, 맞습니다. 좋은 게 있나 봐요. 튼튼해요?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물량이 절대적으로 딸리니까요. 예. 네, 못 들어오게 이제 막았으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싸도 살 수밖에 없다. 네,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뭐 일부긴 하지만 일단은 EU산 거를 열어주겠다라고 했으니 네. 값싼 이제는 물량들이 더 들어가잖아요, 미국으로.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는 미국의 가격이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지금도 유럽산은 25% 관세 내고 들어와도 미국산보다는 싸죠.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거기다가 이제는 운임까지 감안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현지 가격보다는 좀 쌌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는 관세까지 해제가 되면은 훨씬 더 이제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수출하기가 이제 좋아지는 환경이 되겠죠. 그러면 물량이 늘어날 걸로 보십니까? 사실은 유럽도 물량이 조금 빠듯하긴 합니다. 예, 근데 그런 와중이었지만 그래도 철강사나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더 네. 비싼 데다가 내다 팔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는 실수요 쪽으로 이제 매여 있는 물량들이 아니고서야 미국으로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 하고 전망을 하고 있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관세 25%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물량이 다 팔렸다면 관세를 없애면 싸게 팔 이유가 없고 그냥 25% 마진을 더 얹어서 팔아도 똑같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단가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그럴 않아요. 것 같지 않네요. 네네.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럽이 지금보다 25%더 싸게 하여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덜 팔린다. 네. 별로 안 덜 팔려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 철강 수출은? 예, 경합할 수 있는 품목들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죠. 예. 예, 아무래도 우리보다 더 싸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관세를 맞아본 적은 없습니다. 예, 물량 쿼터를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가격은 싸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EU산 대비해서 뭐 특별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야. 예, 다만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만약에 이제는 싼 EU산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미국의 단가를 조금 떨어뜨린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팔고 있는 수출 물량들의 가격은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요? 어차피 한국산은 비싼 것부터 계속 사서 쓰다가 물량이 없으면 미국산 것까지 가서 쓴다는 건 그만큼 수급이 타이트한 시장이라는 거고 한국산은 25% 관세를 물고 넘어가더라도 넘어가는 족족 다 팔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예전에 부족한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트럼프가 너희들 관세 맞을래, 쿼터 맞을래 그럴 때 관세 맞겠습니다 했어야 되지 않아요? 오히려 쿼터를 맞은 게 더 치명적이네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수요가 좋아지고 수급이 타이트할지 예상을 못했겠죠. 2018년도였으니까요. 최근에 늘어난 거예요. 네.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팬데믹 이후에 수요가 급증을 했습니다. 그건 뭐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마찬가지인데요. 예. 예. 지금은 이제 뭐 팬데믹 이전보다는 수요가 훨씬 좋은 상태죠. 그래서 그러면 요즘에 그 쿼터 제한된 게 굉장히 뼈 아프겠네요. 네, 우리 빨리 풀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주로 수출하는 품목이 강관이라는 품목이에요. 파이프죠, 네. 파이프. 네.
네, 이게 이제는 보통은 에너지용 강관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하는 품목이요. 이게 사실 지금 수요도 좋거든요. 유가가 예. 오르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는 물량 쿼터를 막고 있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죠. 아, 그러면 유럽이 관세를 25%안 문거는 거는 우리나라하고는 별 영향 없고 다만 커터가 있는 게 문제네 그냥. 커터 있는 것 자체가 문제네요. 우리는 그러니까 유럽 핑계 대고 우리도 좀 하나 풀어줘. 그래야 되겠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조금 희망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네. 지금 이번에 이제는 유럽과 이런 어떤 관세 협상을 다시 하게 된 게 바이든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좀 동맹하고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예, 우리끼리라도 좀 싸우지 말고 좀 친하게 지내서 예, 우리 중국산 저가 철강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니? 네. 그런 기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일본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시작했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일본은 보니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요? 일본은 지금 관세 맡고 있죠. 관세를 맡고 있고. 네네. 그때 일본은 관세를 맞는 걸 선택한 거예요? 글쎄요, 이게 뭐 어느 쪽이 선택을 한 건지 아니면 너네는 관세를 찍힌 맡도록 건지. 해라 한 건지는 알 수 엎드려 없지만 뻗쳐 할래 운동장 돌래. 아니 그때 기사는 우리나라는 가서 관세 안 맞고 우리는 쿼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설득해서 우리는 쿼터로 했다. 그런 그래서 식으로 막 기사가 자랑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식으로 기사가 나왔었어요. 야, 우리 당시에. 그 유럽이 맞는 관세를 우리는 안 맞았어.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우리도 혹시나 뭐 협상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고 좀 네. 기대를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쿼터가 있어도 뭐 이렇게 이렇게 퉁쳐서 이쪽으로 브라질로 보내가지고 네. 브라질에서 살짝 가공해서 이렇게 뭐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대가 미국이야. 네, 아주 철저하게 지금 말씀하신 그 우회 수출이라는 거를 들여다보고 있고요, 미국이. 네. 뭐 지난번에는 한번 베트남을 통해서 우리가 우회 수출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 이제는 뭐 판단하기는 나름이지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이 조사를 한 적이 있죠. 간단치가 않군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 뉴스를 봐서 그렇죠. 네. 가끔씩 무슨 뭐 덤핑 맞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럼 네. 우리는 왜 우리를 왜 이렇게 반응하는데 사실은 끝까지 팩트들 다 들여다보면 우리가 잘못하는 케이스 90% 넘어요. 그렇군요. 열심히 하다 보면 하는 반칙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번 뉴스는 우리한테 나쁜 게 아니네요. 중립적인 뉴스네요. 네. 그냥 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러니까 유럽산 철강은 어차피 좀 더 싸게 미국으로 넘어가긴 하겠으나 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지금 쿼터로 제한된 물량조차도 못 파는 건 아닐 거고 네. 그렇다면 뭐 그렇다고 더 싸게 팔아야 되는 상황도 아닐 거고 네,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똑같은 상황인데 유럽 덕분에 우리도 한번 미국한테 옆구리 찔러볼 수 있는 네. 기회가 생겼으니 이 뉴스 자체는 부정적인 건 아니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나도 그렇게 보는데. 그렇군요. 아니 저는 그게 막 가격을 비교해서 우리가 이 유럽이 조금 싸져도 우리가 워낙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가격으로 따지면 비슷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네. 그렇게 볼 건 수요가 많다. 시장이 다르군요. 미국은 철강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 많을까요? 네, 일단은 올해 철강 수요의 어떤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던 시장이에요, 미국이. 네. 그런데 내년도에도 굉장히 좋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또 기대가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예, 왜 미국 그렇습니까? 같은 이제 선진국은 보통 철강 수요가 이제 자동차나 뭐 가전 같은 내구재 쪽으로 많이 투입이 예. 돼요. 예, 근데 완성차 쪽의 수요가 나쁘지가 않잖아요. 올해 사실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생산을 못해서 오히려 그 수요가 내년으로 이연된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이슈가 해소가 돼서 완성차 업체들이 다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올해 이제 못 팔았던 철강제 내년에도 더 팔 수 있겠지라는 그런 이제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네. 이제 인프라 투자안 이제 준비를 예. 하고 있잖아요. 사실 뭐 내년도에 굉장히 좋은 성장률이 예상된다라는 거에는 사실 이 인프라 투자안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요. 네. 만약에 이 인프라 투자안까지 잘 되면은 사실은 또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쿼터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니까 이 커터가 이게 아주 몹쓸 거라니까 이게. 아니 진짜 좋은 건데 쿼터 있어서 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쿼터가 안 풀리면? 차라리 모래 주머니를
갖고 뛰는 게 낫지. 와. 왼발과 오른발 사이에 30cm짜리 줄 묶어놓고 이렇게만 걸어가면 되게 힘들 거 아니야. 퍼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군요 지금. 그러네. 그 빨리 풀어야 되네요. 네.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의 시장 전체에서 보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까? 이게 미국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일단은 직접 수출 비중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한 네. 10% 내외 정도 되는 시장이에요. 네, 근데 워낙에 이제는 고마진 시장이죠. 단가가 좋다 보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은 그럼 지금 이 변수가 제일 큰 변수예요? 아니면 고민이 뭐죠? 요즘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변수는 그렇게 절대적인 임팩트를 미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관광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네. 관광사들은 사실 수출이 절반인데 그의 상당 부분이 미국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관광사들한테는 쿼타가 빨리 해제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것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나머지 철강사들 특히나 우리 뭐 포스코를 중심으로 이제 고르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는 내년도에 과연 이제는 수급이 타이트하게 유지가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사실 말씀드린 수급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역내 수급을 의미를 합니다. 예. 네. 사실 뭐 주가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올해 워낙에 좋았으니 내년도에는 나빠질 거야를 많이들 우려를 하시거든요. 많이 그- 떨어졌어요. 네, 주가가 조금 네. 너무 안타깝죠. 예, 네.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냈는데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올해 워낙에 좋았다 보니까 뭐 경기 민감 섹터의 특징이기도 하죠. 올해 이만큼 좋았으면 내년도에 또 가파르게 나빠질 수 있어. 예, 이런 우려들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내년도에도 이 타이트한 수급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예, 그게 사실은 지금 철강사들한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올해는 보고 왜 있습니다. 타이트했습니까? 올해는 사실은 수요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네. 수요가 좋았던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팬데믹 이후에 네.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뭐 내구재 이런 소비들이 굉장히 좋았고 예.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하려고 인프라 투자나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 이런 쪽으로 사실은 수요를 북돋은 측면이 있죠. 네. 그 효과가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 굉장히 강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수요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공급은 타이트하다라는 게 사실은 과거랑 가장 달라진 부분이에요. 네. 왜요? 이 부분을 사실은 이제는 뭐 연초부터 말씀을 이제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중국이 탄소 중립 때문에 생산량 안 늘리겠다라고 연초부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그 부분을 실제로 어느 정도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상반기에는 중국에서 생산량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시장에서는 거 봐라 중국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이제는 많이들 실망을 하셨는데 네. 갑자기 이제 7월 들어와서 내가 했던 말 기억하지 하면서 중국 정부가 대대적인 감산을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7월, 8월, 9월 점점 감산폭이 늘어나는 상황이고 이러면서 이제는 글로벌리 지금 쇼티지가 사실 작년보다 훨씬 더 커졌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야. 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한 게 사실은 철강 가격이었습니다 올해. 네. 그래서 이제 포스코 실적도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한 거였는데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뭐 올해는 알겠고 예. 내년도가 내년은?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이시죠. 어떻게 보세요? 내년은? 네, 내년도에도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타이트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네네. 중국은 여전히 감산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일단은 중국은 최소 늘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야기했던 거는 올해 연간 조강 생산량을 2020년도보다 안 늘리겠다가 원래는 약속이었습니다. 예. 감산을 하겠다는 게 약속이 예, 아니었고. 예. 근데 이제는 상반기에는 무려 한 12%나 생산량이 늘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하반기 들어와서 맞추려다 보니까 아하. 대대적인 감산을 했던 거예요. 아. 예. 약속을 그래서 잘 지키네. 우리나라 대출 규제하고 똑같아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 대출 규제하고 똑같아. 네, 유사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내년도에도 아마도 이제는 2020년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올해의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정도로 이제는 정책 방향성이 맞춰져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의 수요 모멘텀이 사라진다고 해도 제로가 예. 된다라고 해도 예. 아마도 중국의 어떤 초과 공급 물량 자체는 크게 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올해에도 글로벌리는 쇼티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내년도에도 그 쇼티지가 그러면 해소가 될 기미가 별로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괜찮은 거네요.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상황인 거네요. 지금. 네, 그래서 뭐 시황의 어떤 피크 아웃 네. 이 부분을 이제 시장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고 네. 실제로 가격 트렌드만 보면은 피크 아웃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러니까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이제는 문제는 그 내려오는 속도가 가파르기가 쉽지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워낙에 수급이 쇼티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내년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수요는 유지될 거다. 석탄 가격은 어때요? 석탄 가격도 계속 높아지는 그런 것도 부담이잖아요. 석탄 네네. 가격. 원료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철광석과 석탄이 굉장히 중요한 네. 메인 어떤 원료인데요. 철광석 가격은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보통은 뭐 한 200불 이상에 있다가 지금 이제 100불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 반토막이 났고 그 말씀하신 석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국 내수 가격만 놓고 보면 한 4배 올랐어요. 야, 네. 진짜 많이 올랐네. 그래서 예. 철광석 가격이 떨어진 거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지금 메꾼다라고 표현을 드린 거는 이게 옳은 게 좋은 거냐 싶으실 텐데 옳은 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요? 네. 왜요? 기본적으로 이 원료 투입 단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제품 가격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만 네. 싸지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과거부터 워낙에 제조 원가에서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예. 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을 시켜주는 게 관리였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철광석 가격이 반토막이 났으면은 제품 가격 다시 당연히 내려줘야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예, 그런데 철광사 입장에서는 석탄 가격 4배 된 거 몰랐어? 하면서 네.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 스프레드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 원가하고 판매 가격의 그 차이도 네네. 좀 커지고 있나요? 지금 스프레드도?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원료의 최근 변화는 네. 포스코의 투입 단가에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차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내년도 이제 1분기부터 반영이 될 거라서 예. 지금까지는 사실은 뭐 전분기, 전전분기의 투입 단가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셨던 것처럼 3분기에 마진 스프레드는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영업이익률 20%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는 중국의 어떤 스팟 마진 스프레드를 우리가 보면서 포스코의 다음 분기 마진율을 대략적으로 가늠은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4분기도 3분기 대비해서 크게 나빠지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괜찮다. 사분기도. 그 정도 이익률은 유지될 것 같다. 네네. 그럼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는 내년 걱정하는 건데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굳이 걱정할 필요 있을까 한다는 거죠. 네. 어허.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변수들이 있긴 하죠. 그거 질문 드리려고 네네. 했어요. 네. 내년도 전망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 중에 하나는 네. 중국이 과연 생산량 통제를 계속 이어가겠느냐입니다. 네. 그럴까? 경기가 좋으면 어. 통제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가 좋으면 경기가 굳이 뭐, 좋으면 굳이 뭐, 오히려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그걸로 뭐 경기를 살리거나 예. 살 이유는 오히려 나빠지면 걱정입니까? 아닌가? 표정이 아닌 경기랑 사실은 크게 무관하게 사실은 생산량 통제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긴 합니다. 그 배경을 좀 말씀을 예, 드리면요. 중국이 뭐 탄소 중립 선언했잖아요. 예. 사실은 탄소를 줄이겠다라는 거에 앞서서 에너지 원단이라는 거를 줄이겠다는 게 중국의 아주 중장기적인 플랜이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우리가 이제는 5개년 계획이라는 걸 중국이 세우는데 네. 1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던 2006년도부터 이 이제 주요 핵심 과제 중에 하나로 에너지 원단위 감축 목표치를 이제 제시를 계속했습니다, 중국이. 네. 네. 그러니까 GDP 성장률이 한 단위 이제 늘어날 때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아하. 나중에는 여기에 이제는 탄소 배출 원단위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까지도 줄이겠다. 예. 에너지도 줄이고 탄소도 줄인다. 네. 네. 사실은 약간 뭐 동전의 양면인데요. 예.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지 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쓰던 어떤 석탄이나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고 예. 그러면 이제 탄소 배출량도 좀 줄어들죠. 예. 네,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을 했는데 지금 벌써 뭐 11차, 12차, 13차, 14차 계속 그 계획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예. 계속 그 목표치들을 달성을 해왔습니다. 대체로. 네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제는 줄여왔냐면은 딱
보니까 에너지 많이 쓰고 탄소 배출 많이 하는 산업들이 문제다라는 게 이제 중국 당국의 생각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대표적인 어떤 예가 바로 철강이었죠. 네. 철강 줄여. 철강 맞춰. 예, 적어도 철강 산업의 어떤 에너지 소비량이나 탄소 배출량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노후화된 설비들을 퇴출시키고 이제는 시장의 집중도를 높여라라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철강 산업들을 구조조정을 해온 겁니다. 그렇게 계속 이제는 맞춰왔는데 네. 이러던 와중에 탄소 중립까지 선언되고 뭐 파리 기후협약에서 이야기하는 NDC라고 하죠. 자발적 감축 계획들도 예. 제출을 해야 됐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올해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에너지 원단위와 또 탄소 배출 원단위 이제 감축 계획들이 제시가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뭐 한 10여 년 동안에 계속 줄여왔잖아요. 예. 허리띠를 졸라 맬 대로 졸라 맨 상태거든요, 네, 지금. 네. 근데도 또 줄이라고 하니 어. 산업계에서는 이제 노후화된 설비들도 많이 퇴출했고 환경 예. 설비들도 많이 달았는데요. 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중국의 철강 업체들이. 네네. 야. 그러니 중국 당국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러면은 생산량을 줄이던가 늘리지 말아라. 라는 게 바로 연초에 있었던 그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치의 배경입니다. 그러니 이 5개년 계획 기간 동안에 14차 5개년 계획 네. 기간 동안에 뭐 달성해야 되는 목표치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네. 지금 당장 아주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목표치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연 생산량을 철강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이제는 제가 생각하는 바예요. 못 늘릴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2020년도에 중국의 조광 생산량은 아마 정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5개년 계획이 언제까지 5개년 계획이에요? 2025년까지요. 2025년까지? 네네. 중국의 철강 업체들의 이익은 그럼 어떻습니까? 생산을 못 늘리니까 줄어듭니까? 아니면 아니죠. 타이트하니까 좋습니까? 네,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의 네. 철강 업체들도 네, 컨테이너 시장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물동량 안 늘어도 운임만 좋으면은 이익 레버리지가 엄청난 또 시장입니다. 가격이 높아지는 거네요, 중국에서도. 네네. 아하. 결국은 그게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텐데 중국에서도 그렇고 그건 괜찮나요? 사실 그 부분이 리스크 요인이긴 하죠. 올해 이제 5월 달에 중국 정부가 사실 더 이상 원자재 가격 오르는 거를 좌시하지 않겠다 하고 개입을 했어요. 예. 네, 그러면서 가격이 오르다가 멈췄거든요. 네. 네. 그때 당시에 이제는 워낙에 급등했던 원재료 가격이 이제는 PPI 생산자 물가 지수 예. 이제 예. 급등으로 이어졌고 네. 그거를 중국 정부가 사실은 걸고 넘어졌던 거죠. 와.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또 물가 상승률이 막 급등하고 하면은 중국이란 나라는 언제든 다시 개입할 수 있는 나라긴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품 가격의 어떤 상승 트렌드를 중간중간 이렇게 꺾으면서 변동성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어요. 네. 하지만 큰 그림에서 어떤 기조적인 방향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트한 수급과 그리고 이제 제조 원가에 달려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긴 합니다. 중국 정부가 얼마나 그 탄소 5개년 계획 뭐 이런 계획에 착실한 학생이냐, 진심이냐? 그 진심이냐? 중요하네요. 좀 상황이 네. 변하면 몰라 이렇게 넘어갈 거냐, 아니면 우리는 착한 학생처럼 목표를 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맞추겠다 네. 할 거냐, 그게 중요하네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적인 거고 시장에서 신뢰하지 못하고 계셨던 게 바로 그 포인트인데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12차, 13차 전부 다 잘 맞춰왔다. 예, 잘 맞춰왔고 잘 맞춰왔고 이번에도 사실은 뭐 철강파들한테 하는 것만 봐도 예. 뭐 의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져요. 특히나 석탄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대상이거든요. 예. 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 예, 근데 얼마 전에 전력 쇼티지가 있었잖아요. 예. 예. 그렇게 이제는 뭐 산업용 전력까지 끊어야 될 정도로 타이트한 상황에서도 석탄 화력 발전소 이제는 짓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걸 보면 네, 상당히 좀 진위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은 네. 이런 규제 안 해도 돼요? 똑같잖아요. 그 일단은 탄소의 부담은. 네, 탄소에 대한 부담이 있죠. 이제 있고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텐데 탄소에 대한 비용이 오는 시점까지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탄소 이제 국경 조정제도 예, 이런 예. 거 이제 시행되려면 2026년이고 예. 그리고 뭐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4기로 넘어가려고 해도 이제 그 시점까지 남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냥 그걸 숙제를 안 하고 있고 중국한테도 똑같이 남아 있을 텐데 중국은 왜 타이트하게 하고 있어요? 워낙에 우리보다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원단위나 탄소 배출 원단위가 높은 나라예요. 예. 중국이 중국이? 높죠. 네. 예, 배출은 많이 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대비해서도 당연히 높지만 동일한 개발도상국가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는 중국은 그 부분을 어떻게든 줄여 나가겠다라는 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목표였던 겁니다. 네. 사실 어찌 보면은 이번에 전력 수급 차질 났던 것도 예. 중국이 10여 년 전부터 우려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 원단위를 줄이겠다라는 목표 자체도 네. 과연 뭐 2006년도에 왜 그런 생각을 중국이 했을까요? 네. 워낙에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 언젠가 내가 그 에너지를 다 못 댈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에 늘 시달렸던 나라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 다 수입해서 써야 되니까 네. 슬슬 미국하고 사이 안 좋아질수록 중국은 에너지 의존도를 좀 줄여야 되긴 할 거예요. 야, 성장하는 나라가 에너지를 줄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내년 철강도 괜찮은 것 같다. 오, 철강 관심이 가주시는데요. 저는 또 귀가 얇아. 알겠습니다. 근데 앞에 하이브, 카카오, NFT 이런 얘기 하니까 네. 철강은 내년에 좋아도 뭐 그냥 이게 패션이 아닌 것 같고 그게 그렇잖아요. 유진투자증권의 박민진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날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